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미국인의 일상에 아주 가까운 기업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오픈도어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집을 파는 과정을 버튼 한 번으로 끝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고 방문 일정을 잡고 흥정하고 수리하고 협상하고 이러한 복잡함 대신 온라인으로 즉시 현금을 제한받고 내가 정한 날짜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식이죠. 이런 회사를 업계에서는 아이바이어라고 부릅니다. 아이바이어란 인터넷과 바이어의 합성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을 직접 매입하고 다시 되파는 회사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중개 방식 대신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산출하고 거래 과정을 자동화해 빠르고 확실하게 집을 팔 수 있도록 만든 모델입니다. 오픈도어는 집을 직접 사서 보유했다가 필요한 수리를 하고 다시 되파는 구조로 돈을 법니다. 듣기만 해도 기존 방식과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2014년 에리굴을 비롯한 몇몇 창업자들과 실리콘밸리의 초기 투자자 키스 라보이스가 힘을 합쳐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집을 파는 경험을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바꾸자. 집을 한번 팔아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에 팔릴지 불확실하고 방문 일정과 수리 협상, 대출 승인 변수까지 끝없는 스트레스가 이어집니다. 오픈도어는 바로 이 불확실함을 기술로 줄이겠다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현금 제한을 즉시 보내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창업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이사, 어렵지 않아야 한다. 오픈도어의 화면을 켜면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내 집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제한가를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집을 사들인 뒤 필요한 수리를 진행하고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전통적인 중개와 다른 점은 오픈도어가 매물의 주인이 되어 거래의 복잡한 변수들을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고객은 시간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사는 수수료와 재판매 마진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중개인 대신 직매임하는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이런 모델이 퍼지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정말로 많이 모여야 하죠. 그래서 오픈도어는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과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 부동산 검색 포털인 진로우와 단일 계약을 맺은 것이죠. 진로우 앱에서 현금 제한받기를 누르면 오픈도어 오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부동산 포털의 유입과 오픈도어의 신속한 거래가 이어지니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집값은 매일 변하고 동네별 사정도 다른데 어떻게 온라인에서 바로 가격을 낼까? 오픈도어는 수백 개의 지역 데이터와 거래 이력, 집 상태 정보를 결합해 즉시 오퍼를 산출합니다. 전통적 방식을 보여주고 흥정이라고 한다면 오픈도어는 데이터로 먼저 결정하는 셈이죠. 거래가 빨라지고 고객은 확실성을 얻습니다. 물론 회사는 그 확실성의 대가로 재고와 가격 변동 위험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출렁일수록 운영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성패를 가릅니다. 사업 모델을 한 장면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사 날짜를 정하고 앱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하고 열쇠를 넘깁니다. 오픈도어는 집을 인수해 선불곳을 빠르게 고치고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고객은 시간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사는 수수료와 되팔기에서 수익을 챙깁니다. 복잡한 과정은 플랫폼이 흡수합니다. 이사는 클릭 몇 번이면 된다는 약속이죠. 오픈도어가 바라보는 방향은 초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단순하고 더 확실하고 더 빠른 주택거래. 다만 도구는 더 진화합니다. 과거엔 즉시 오퍼가 혁신이었다면 지금은 파트너 생태계와 AI가 혁신의 무게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과 손잡아 고객 유입을 넓히고 데이터 알고리즘 운영 자동화를 통해 물류와 수리, 가격 책정의 효율을 높입니다. 이게 바로 오픈도어가 말하는 다음 장입니다. 오픈도어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방식으로 집을 사고 파는지 들으셨을 텐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이 회사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까요? 오픈도어의 돈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래 수수료인데요.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오픈도어가 현금 제한을 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통적인 중개인 수수료와 비슷하지만 오픈도어는 거래 속도와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차별화됩니다. 둘째는 되팔이 마진입니다. 오픈도어는 집을 직접 사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빠르게 사주고 조금 손보고 다시 되파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해 오픈도어는 융자나 타이틀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즉 단순히 집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절차를 패키지로 묶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오픈도어는 누구와 경쟁할까요? 첫째,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업체입니다. 미국은 중개인이 거래마다 5에서 6%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오픈도어는 이 과정을 단순화하고 시간도 단축합니다. 그래서 중개인 시장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아이바이어 경쟁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진로와 레드핀이 있었는데요. 진로우는 한때 아이바이어 사업을 크게 키우려다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접었는데 그만큼 이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집값 변동성이 크다 보니 잘못 매입하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고 대규모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컸습니다.
결국 진로우는 아이바이어를 포기하고 다시 본업인 부동산 검색 포털과 광고, 대출 임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강력한 플레이어는 사실상 오픈도어뿐입니다. 실제로는 지역 기반 투자자들입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집을 사고 리모델링에 되파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규모가 작고 데이터와 기술력에서 오픈도어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의 큰 그림에서는 오픈도어가 압도적인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생기실 겁니다. 집을 사고 되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세 가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입니다. 오픈도어는 수십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즉시 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데이터가 없으면 위험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자본력입니다. 집을 사들이려면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한 채 한 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니 현금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셋째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매입, 수리, 재판매 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투자자나 후발업체가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죠. 정리해보자면 오픈도어는 수수료, 대파리 마진,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내고 경쟁자는 전통 중개인과 몇몇 아이바이 업체들이지만 데이터 자본, 운영 측면에서 오픈도어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회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픈도어의 미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진화입니다. 오픈도어는 이미 데이터로 집값을 예측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더 정교하게 가격을 산출하고 거래 위험까지 예측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집값 계산기가 아니라 미래 위험까지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변신하려는 것이죠. 둘째는 파트너십의 확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진로우와의 협업법이 있습니다. 진로우에서 집을 검색하다가 바로 오픈도어의 현금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포털과 손잡아 유입을 늘리면 고객을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셋째는 서비스 다각화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고 융자, 보험, 수리, 이사 서비스까지 한 번에 묶어 제공하려는 것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앱 하나로 이사 준비 끝이라는 경험을 줄 수 있고, 만약 이게 제대로 자리 잡으면 오픈도어는 단순한 아이바이어가 아니라 종합주택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기회가 있는 것만은 아니죠. 네 가지 예상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 침체가 오면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오픈도어의 매출도 바로 줄어들죠. 둘째는 가격 변동 위험입니다. 오픈도어는 집을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집값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진로우는 이 위험을 감당하지 못했고 아이바이어 사업을 접었습니다. 셋째는 운영 리스크입니다. 집을 수리하고 다시 되파는 과정에서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거나 재판매가 늦어지면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즉, 재고 관리와 비용 통제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넷째는 규제와 정책인데요. 부동산 거래는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아이바이어 모델에 제약이 걸리면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부동산 거래라는 전통 산업의 테크 혁신을 불어넣은 회사입니다. 집도 주식처럼 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AI와 파트너십, 서비스 확장에 성공한다면 오픈도어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택시장의 사이클과 직접 매입 구조 때문에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하는 종목이 아니라 위험은 크지만 기회도 큰 성장형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밈주식 열풍과 경영진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등세가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새로운 부동산 혁신에 베팅할 수 있을까? 오픈도어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